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이번 주 좀 시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먼저 생각해 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이번 달에 꽤나 괜찮은 재료 일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이번 주 일단 시황이 주말 끼고, 일본 발로 갔다, 일본 발이라고 해야 될지, 트럼프랑 이제 일본 총리 통해가지고 인터뷰에서 좀 언급이 나오면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지수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이후에 줄줄줄줄줄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좀 봐야 되는 일정들이 요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월 10일 월요일에 중국 대미 관세 10일에 시작하는 게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게 10일에서 11일 이번에 트럼프 인터뷰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언급이 나온 건데 10일에서 11일쯤 다수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 계획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10일이나 11일 관련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트럼프는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호 관세만이 유일한 공평한 방식이라며 일률 관세보다 뭐 상호 관세를 좀 선호한다. 근데 이 말이 상호지 미국이랑 상호 관세 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12일에서 13일에는 파월 통화 정책 보고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특히 뭐 결국에는 오긴 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던 관세에 대해서 10일에서 11일쯤 다수 국가에 대해서 요번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을지 당연히 저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메인 뭐 EU가 일단 가장 핵심이겠죠. EU랑 우리나라도 한국도 껴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 안 나오면 뭐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그 뒤에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어필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간 나올 거고 아마 요번에 끼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 자, 그래가지고 우선 관세 쪽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두면은 관세 부과 이전까지는 공포감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10일에서 11일 해가지고 내일 이제 일요일이고 9일,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뭐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오면은 아마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이거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포감으로 이제 뭐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거 좀 같이 엮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이게 뭔가 엄청 공포감을 부각시킬 정도로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미 시장 전 세계는 한번 겪어는 봤어요. 2018년도에 이제 미중 갈등 통해서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좀 직접적인 업종에 대한 뭐 타격이 나오냐 그것 따라 좀 영향이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우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증시 전 세계가 트럼프 이제 올라오면은 저런 계속 그 자국 우선주의 미국이 손해보는 거 나 못 참는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협상 이어질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그걸 다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감이 정말 극대화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미리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공포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이제 관세 부과를 하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빠져있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빠져있으면 뭐 일단 나쁠 건 없죠. 근데 빠져있으면 결국엔 뒤에 또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수 국가면은 우리나라도 좀 이제 주한미국 이따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빠져나가기 쉽진 않겠죠. 이전부터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위비 이거 두 개를 언급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관세 껴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영향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겠죠.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껴있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제 시행하는지예요. 언제 시행하는지 기간에 대해서 텀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번에 뭐 캐나다, 멕시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협상한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일본은 정말 좀 친미 성향이 그냥 정부 차원에서 엄청 강하죠. 친미 성향 아예 그냥 미국 편이고 해서 협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협상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간 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정부든 뭐 시장에서든 이제 심적으로 왔다. 아, 이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대비할 수 있는 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텀도 뭐 한 며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기간 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정부랑 미국 정부랑 뭐 협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아마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거랑 관세 이거 둘 중에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이거는 뭐 가봐야 알긴 하는데, 이유도 나토 방위비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일본과 이번에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랑 정상회담 내용에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게, 트럼프 일본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대비해서 방위비 2배로. 근데 이제 자신이 뭐 압박했거나 그러진 않고 일본이 스스로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일단 트럼프 얼굴이 정말 싱글벙글입니다. 신나 있어요. 뭔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고 해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이제 1,400조 원대, 1,500조 가까운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LNG 수입 확대, 미국산, 그 다음에 상호 관세 설정. 이건 아마 조금 그 느낌이겠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 상호 관세이지 않을까 싶고, 방위비를 1기 대비해서 이제 2배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 인수 불어된 US 스틸에 대해서 투자, 이런 것 등 일단은 일본에서는 뭐 미국에 대해서 좀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사진들을 이런 걸 모아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아, 자식, 넌 내가 잘 지켜줄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우리나라 미국 친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이랑 뭐 사이에 껴가지고 뭐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나라는 관세가 나온다면은 부과되는 업종 일단 언제 시행하는지랑, 그 다음에 부과되는 업종, 그 대상 업종이겠죠. 관세 부과 대상 업종, 그리고서 범위 업종도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플러스 증가, 뭐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증가 퍼센테이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거 나오기 전에 뭔가 뒤에서 이미 뭐 통화를 했든 뭐 해가지고 접촉하고 마무리 어느 정도 해놓고서 지금 정상회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10일에서 11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지금 어지럽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 요것들 잘 봅시다. 언제 시행하는지랑 대상 업종 어디가 나오냐, 범위는 얼마나 하냐, 그리고 증가 퍼센테이지, 뭐 증액, 이런 것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시장 좀 영향이 다를 것 같고, 아마도 업종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계속 생각해 둬야겠죠. 이거 외에도 뭐 철강 있고 한데, 요 얘네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제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 하락이 단발성으로 그냥 반짝 하락하고 끝나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지, 그런 거는 추적을 해 봐야겠죠. 해가지고 얘네들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리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얘네들은 상승을 막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죠. 반도체도 삼전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려있는 이런 자리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높지는 않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밀려있다는 거. 높은 자리에서는 별거 아닌 악재도 좀 크게 미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좀 지수가, 종목들이 하락해 있는 자리에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좀 밀리지, 좀 버티는 경우, 덜 밀리거나 버티는 경우가 있고, 밀리더라도 이건 좀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하면서 좀 바로 또 턴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반도체랑 자동차 주가를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들고 있는 주주분들은 조금 열이 받을 수는 있는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태여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올라간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가볍게 봐두시면 좋아요. 우리나라가 2024년 대미 수출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190억 달러, 반도체 45억 달러,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컴퓨터, 배터리, 뭐 기타 기계류. 근데 딱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 업종에 영향 미칠 거는 이쪽 두 개가 가장 크겠죠. 딱 보면은 자동차랑 반도체.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얘기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게 2차 전지 쪽이 이쪽에 좀 들어가나 싶기는 한데 그거 정도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그다음 뭐 중간중간 얘기 나오던 철강. 그럼 반대로 이런 관세랑 조금 무관한 실적 업종들은 또 뭐 별로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수출 메인이 뭐였나 볼 수 있던 부분이고 반도체랑 자동차가 가장 높아요, 당연히.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관세 부과를 한다. 근데 이게 이번에 좀 전방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여러 개 다수 국가에 이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해외 지수들 뭐 근데 사실상 미국 보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미국 보고 그다음 이제 뭐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 업종이 어디냐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 결국 영향력이 뒤에 얼마나 되는지 영향력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 이후에 협상이 이루어지나 협상에 대해서 계속 좀 트라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방위비 쪽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방위비 좀 주축으로 협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업종에 대한 관세는 이런 거는 좀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커요.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트럼프도 계속 언급했던 게 각 지역별 방위비 미국이 손해보는 걸 좀 많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번 일본도 방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기 대비해서 2배 이거는 좀 뭔가 좀 조공 같은 느낌인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가 11일에서 11일 다수 국가에 대해서 관세 요게 이제 이번 주 가장 시황의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0일 대미 관세 시행일입니다. 일단은 관세 업종들을 보면은 이쪽은 적극적으로 중국이 막 지금 미국한테 막 해가지고 너네 우리 때렸어? 너도 맞아봐 너도 아파봐 이런 느낌으로 관세 미중 갈등 해보겠다 이거는 아니죠. 아닌데 1기 때도 흐름이 그랬어요. 비슷했어요. 1기 때도 미국이 먼저 강하게 때리고 중국이 반격하는 그림이 좀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거든요. 이 흐름이.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갈지.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안 나오고 일단은 10일에 시행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요 1기 때 과거처럼 미국, 중국 계속 서로 핑퐁 이어지는지. 근데 이제 이 그림으로 흘러간다면 뭐 좀 너무 우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시장이 겪어봤던 거예요. 1차 일단은 겪어봤던 거고 이번에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막 미국 너네랑 뭐 어떻게 엄청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제스처를 이번에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러더라도 중국이 미국이 계속 때리면은 결국 반격 같이 죽으려고 막 했죠.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너도 타격 입어봐 이런 느낌으로 가기는 했는데 뭐 진짜 그게 또 크리티컬하게 끝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한번 겪어봤던 거라 이런 게 좀 몇 번 나오면 처음에 한 번 두 번 뭐 출렁출렁 하다가도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시장이 적응하고 쟤네 또 싸우네. 그 북한이 미사일 쏘는 느낌으로 왔다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지수 5% 밀렸지만 계속 쏘니까 지금은 그냥 속보만 붙죠. 뉴스 북한에서 뭐 동해로 뭐 어떤 미사일 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금방 좀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핑퐁하는 거는 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혹시나 이제 좀 크리티컬한 거 거기까지 이제 근데 가기 쉽지 않은 게 막 관세를 미국도 중국한테 막 그리고 중국도 미국한테 정말 상대 핵심 업종에 크리티컬한 관세 부과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못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왜 너무 깊게 공격하면 찌르면은
미국도 중국한테 진짜 야씨 나도 우리 들고 있는 뭐 자산들 다 해가지고 같이 죽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그리고서 몇 번 반복되면은 시장은 보통 좀 적응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 핑퐁이 이어지더라도 단기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터라 내용만 진짜 그 크리티컬한 그런 거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미국이 좀 밀리기는 했는데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10일, 13일 해가지고 요거 파월 연준 의장 통화정책 보고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금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겠죠. 파월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언제를 좀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은 나 지금은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금리 결정에 대한 기간이나 힌트를 조금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일단은 주말 끼고 금요일이죠. 해가지고 끼고서 다다다 좀 나왔고 이게 이제 나머지는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언젠가 올 거기는 했는데 길지도 않을 거였고 일단은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중국 상대로 칼을 뽑았고 그 칼을 뽑았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이 이후에 우리나라랑 뭐 EU 등등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일단 이거 발표가 나올 거고 그거를 시장에서 일단 눈치를 좀 보고서 발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나 혹은 발표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밀렸는데 뒤에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또 턴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우선은 너무 좀 크리티컬한 내용만 안 나오면은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막 엄청 크게 밀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좀 가볍게 생각해 두면 좋을 듯한 이번 주 시황 핵심 내용들이고 이번 달 봐야 되는 재료 일정들도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참 좋았죠. 참 좋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변화를 맞이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장세를 이어갈지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